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는 자치구별로 한 곳 이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시행한 체온계 지급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임시회에서 체온계 지급의 후용성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온라인 교육 영상을 콩트 형식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 건강검진이나 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서울시가 23일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연휴 기간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마다 선별진료소를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 주요 역사와 터미널의 방역이 강화되고요. 추석 당일인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추석맞이 문화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5월과 8월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점을 고려해 추석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은평 지역 코로나19 확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화상 연결합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입니다. 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9월 23일 기준 은평구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9월 23일 0시 기준 현재 은평구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45명이고 203명은 지금 퇴원하셨고요. 39명이 현재 치료 중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3분이 지금 사망하셨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한때 하루 11명까지 치솟았던 은평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눈에 띄게 감소를 했었는데요. 지난 8월 비슷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를 보더라도 결코 지금 현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구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 덕분에 잘 이겨나왔는데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거리 두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등교 수업이 재개됐는데요. 아직 걱정하는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이 학교 현장 내에서 방역 활동과 지원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6일부터 전반 원격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한 달 만인 그러니까 9월 21일부터죠. 다시 등교하게 됐죠. 근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다닐 수 있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은평구에서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 243명의 방역 인력을 투입해서 학생들의 발열 체크나 또 외부인 통제, 또 방역 소독, 학생 간의 안전거리 유지 등 다양한 방역 활동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하고 또 시설에 대해서도 이런 시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방역을 위해 1대1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저희 응암 보건치소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필요시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등교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 또 모두 불안해하고 계실 테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학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안전한 환경에서 차질 없이 교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현장에 학교 현장과 또 긴밀히 협조해서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학교 현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데 또 다음 주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까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연장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후 다음 달 이제 11일까지죠.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석 추석 연휴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텐데요. 은평 구민들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번 연휴엔 고향과 친지 방문 또 여행 등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 집에 머무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가을철 독감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독감은 증상이 유사해서 독감 예방이 의료 자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또 뭐 우리가 이제 백신이 유통 과정에 문제가 좀 발견돼서 무료 접종 대상자의 예방 접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는 있지만 현재 질본에서 품질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에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니까 11월 전까지는 좀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평가가 완료된 후 어르신, 영유아 등 필수 예방접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 정말 이번 독감 예방접종은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경 은평구청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심리건강검진 상담비로 1인 최대 8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정보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됩니다. 은평구의회가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조례안 등 총 7개입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에는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확대 대상은 취약계층과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 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훈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은평구의회는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구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3건, 신사동 팥배순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 의견 청취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은평구가 코로나19 방역 정책 중 하나로 전 가구에 체온계를 지급했다는 소식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온계 지급을 두고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체온계 지급 효용성과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가 집집마다 체온계를 나눠줬습니다. 일상 속 방역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체온계 지급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산 체온계는 20만 개, 예산 15억 4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재난복구라는 상위 법령을 악용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사용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체온계 구입은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역 예방물품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도 제외한다고 서울시라든지 관련 방침이 나온 상태입니다. 물량 자체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 얼마 정도 확보하시는지 계속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 은평구가 지급한 디지털 체온계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구강 체온이나 겨드랑이 체온을 측정하는 형태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을 가중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비접촉식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대면 비접촉하고 하라는 거지. 체온계를 겨드랑이 꽂으니까 이게 접촉식이어서 지금 뭐 방역에 위험하다 이것도 개념이 안 맞는 것 같고. 행정의 모든 역량이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요청한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가 비용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 예산 편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양기열 의원 화상 연결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은평구 의원 양기열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은평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비를 추가 요구해서 승인이 됐는데 감사원에서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고 하죠.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급히 쓴다고 200억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단 1원도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 상위법을 위반했는데요. 500억이 넘는 그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법 37조 제1항과 이항을 위반하여 날치기 예산을 진행한 겁니다. 네, 날치기 예산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이와 관련한 비판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아무리 반대를 했다고 한들 승인을 막지 못했으니 은평구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에 그 은평 구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올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막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은평구청에서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편성한 이 독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또 은평구가 코로나19 관련 체온계 구매 사업 예비비를 1인 견적 수의 계약으로 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사태에 비춰보면 해당 계약은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긴급 복구가 필요한 예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건 지방재정법 제25조를 악용한 사례인데요. 제1항을 살펴보면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만 개의 물량의 체온계 구매를 살펴보면 약 3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수의 계약을 진행했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이 막대한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엄격한 지출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은평구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과 8월에 구의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이 집행부가 수의 계약과 관련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와 같은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에 의회가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행정부와 의회 각각의 기능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청은 법과 절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은평구 의회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예산 승인과 감시 감독을 수행하면 됩니다. 방만한 예산 편성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에 은평구 의회가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겁니다. 후반기 은평구 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승인부터 예산 심의까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열 은평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요즘은 어르신들도 온라인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유튜브를 통해 배우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심다희의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연기자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양천구의 시니어 모델들입니다. 식당 안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낯선 어르신들을 연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시면 당황하시고 테이블에 그냥 다른 매장처럼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나가갖고 저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기가 낯선 어르신들. 이들을 위해 양천 장수문화대학에서는 운동교실부터 온라인 정보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무려 19,000여 명의 양천구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바깥에 외출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장수문화대학에서는 온라인이지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듣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화상 통화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는 방법 등을 시니어 모델들의 익살스러운 연기를 통해 지루하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3일 전 올라온 영상은 벌써 조회수가 700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댓글에서도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지친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교육은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정순회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에서 공단이 징계 대상으로 올라왔다는 정순회 의원의 구정질문 발언에 대해 경영평가에서의 지적사항은 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징계 의결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사규정 미비와 내부규칙 위반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의원에게 제출했고 명단 등 비공개 자료에 대해선 요청할 경우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석맞이 나눔 캠페인이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양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보관 중인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나눔 상자에 물품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나눔이 가능한 물품은 통조림, 밀가루, 음료 등 실온 보관이 가능한 식품류와 비누, 세제 등 생활용품입니다. 기부 물품은 양천구 푸드뱅크와 마켓센터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체온계를 불법 제조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 인증이 필요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허가 없이 만든 업체 대표 10명 등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체온계 3만여 개를 허가 없이 제조, 수입,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수입된 중국산 체온계 중 2억 원어치는 학교와 기업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체온계 대신 이마온도 측정기라고 표기하거나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표시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300여 건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불법 제조 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다산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